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어이, 젊은 시청자 친구, 시청자답게 수신연합부 부탁드립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로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청와대는 조건부 연장이다 이렇게 밝혔고, 일본은 양보 없는 퍼펙트한 승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 일본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연기 결정이 내려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지난 인터뷰에서 별 이변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글쎄 이제 아마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종료될 가능성이 아마 좀 더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한일 또는 한미 간의 대화가 좀 집중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국익을 앞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측의 요청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한일 간에도 지금 현안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것을 또다시 이제 종료시키기가는 상당히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뭐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정부가 좀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국민들 의아함을 덜어야 하는데, 뭐 그냥 뭐 몇 초 안 되는 설명으로 종료를 유예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일본 쪽에서는 이건 한국이 백기를 든 것이다. 미국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은 뭐 아무 손도 안 대고 뭐 코를 풀었다는 식으로 퍼펙트한 게임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반응이 나오게끔 그 허를 찔리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조건부 연기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앞으로 이제 그 수출 규제, 그다음에 그 화이트 국가 배제. 네. 지금 이것은 이제 A, B, C, D로 나눠져서 우리가 이제 B군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네.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에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네. 그렇게 나쁜 그 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빨리 내놓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로서 네. 이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응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수출 규제, 그 다음에 이 A, B, C, D 화이트 국가 배제 이 건하고 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등치시키는, 네. 그 구도는 이제 프레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청와대에서는 판정성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논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본 측은 지금까지는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거든요. 일본은 수출 관리이고 한국의 전략 물자 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로서 한 것뿐이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지금까지 주장이었거든요. 자국에 합당한 조치다는 것이 이제 역지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소미아를 앞으로 연장할지 여부는 이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화이트 국가 배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시키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예. 만약에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복원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거나 아니면 꼭 종료하지 않더라도
이 말하자면 이걸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보의 질이라든지 양면에서 네. 우리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가지고 우위를 가지고 일본 측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꼭 나쁜 이런 협상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립니다.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삼은 우리 정부의 전략은 먹혔고 결국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네.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사실상 기회를 줬는데 일본이 아무런 성의를 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도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소미아 연장하기로 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 이러면서 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그럴 없을까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아예 표현을 리뉴 그러니까 경신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연장했다고. 연장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조건부 연장하는 것하고 미국에서 인식하는 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네. 지소미아는 이렇게 한일 양국 간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상호 신뢰하에서 교류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절차법이라서 네네. 당신이 나한테 군사 정보를 주면 내가 그것을 제3국에 넘기지 않고 네. 우리하고 똑같은 2급 비밀로 처리하겠다는 정도의 절차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1년에 무슨 2017년하고 2019년 올해 많았었는데 북한에서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할 때는 그 정보를 교환하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제공하지 않거나 네. 또는 이제 정보의 어떤 정확한 시기에 그쪽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거나 그건 이제 종료는 하지 않되 사실상 중단에 가깝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 교류 자체가 동결돼 버리거나 네. 그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의식한다면 종료시키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네. 이건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이고 네.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자의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형식이나 명목으로는 지소미아가 연장된 상태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소미아를 그렇습니다. 완전 종료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정보를 안 주는 걸로. 그렇죠. 예.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국가를 원위시키지 않는다면 네네. 그러면 군사 정보를 상호간에 동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또는 이제 미사일 발사할 때 시간, 장소, 네. 발사 각도 같은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은 이제 우리가 가깝습니다. 훨씬 북한에 가깝고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빠른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본 측은 이제 이 미사일이 발사되면 지상 상공에서 중간 지점하고 종말 지점에서는 일본이 훨씬 정보가 좋습니다. 그걸 서로 교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보의 등가성으로 본다면 한국 정보가 훨씬 필요하죠. 수백 배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언제 어디서 발사되는가 어느 각도로 발사되는가 중요하지 이미 쏴버린 미사일이 어디 떨어지는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 똑같은 군사 정보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서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일본 측에 제공한 정보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의 어떤 그런 절차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정보의 어떤 그 순위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일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딜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금요일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일본의 군사 정보량이라든지 정보 수집 기술은 막강하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은 우리가 손해가 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지소미아는 연장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은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네.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우리 쪽이 훨씬 더 저쪽에게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등가성은 절대 그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네. 일본은 예를 들면 이제 인공위성을 7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휴민트라고 해서 탈북자들 정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굉장히 생생한 정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장소, 시각, 각도는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네. 스가 관방장관 일본에서 SLBM 이제 그 잠수함에서 쏘는 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서. 네, 네. 근데 그걸 처음에 2발을 했다가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한 발이었다고 정정했거든요. 네. 그 정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계기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같은 것은 일본 측이 우수하긴 한데 네. 우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어떤 일본이 뭐 어떤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관련한 우리의 정보의 질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취지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특히.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일 양국 사이에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해서 우리 정부가 지적을 했어요. 일본 측이 사과했다라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또 부인하고 있어요. 자, 일본 경산성의 지금 이 같은 입장 또 언론 플레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약간 이게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일본의 이게 성실과 신의 원칙에 따라서 네. 어느 쪽이 제안했는지 중간에 또 어느 쪽이 더 강한 주장을 요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협상 과정에 다양한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끝난 마당에 와가지고 저쪽에서 다 양보했다든지 네. 그렇게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해서는.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상대방 때리게 하면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네. 사실 요즘 일본 외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품격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떤 국내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본에서 아베 수상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지금 네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그 벚꽃 보는 모임해가지고 자기 유권자들 예. 혼의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국가 공공 돈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지금 지도가 떨어지니까 그것 아니고 이 한일 외교관에서 지금 상당히 일본이 승리했다는 식의 지금 어떤 더 씌우기 물타기 같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시각 차이인데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각각 자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일반적이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단 트랙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지금 지소미아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어찌됐건 일본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틀 자체를 만든 것은 네. 이건 이제 출구 전략에 가깝죠. 네. 입구에서는 어찌되더라도 출구 전략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일본은 뭐냐면 수출 규제는 지금까지 그대로 한다. 그리고 이제 양자 간에 협의를 하긴 하는데 네. 만약에 저쪽에서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다면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외교는 항상 자기들이 틀렸단 말을 안 합니다. 명분은 항상 걸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뭐 우리 외교가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죠. 금방 실수하지 않. 그러니까 수출 규제한 지가 지금 뭐 한 4달도 안 됐는데 지금 한 4달 조금 넘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처리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명분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수출 규제는 그대로 가되 네. 한일 간에 이제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가 제대로 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럼 바로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말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네. 지금 일본에서 수출 규제 품목 3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플루이미드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에칭가스 불화수소라고 네. 하는 건데 그 액체 부분 다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수입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분상으로는 일본은 수출 규제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건 네. 좀 우리가 좀 뭔가 좀 이게 좀 손해본 장사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현실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 국가를 A, B, C, D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A에서 B로 이제 강등된 건데 예. 예를 들면 B군에 있는 나라는 태국이 아니라 타이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있어요. 네. 이들 나라들은 일본에서 이 수입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 포괄 허가 제도를 한국에 운영하면 네. 이전에 화이트였던 국가였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 이제 그 카드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당신이 그렇게 카드 지고 있느냐? 그럼 나도 지소미아를 한번 당신 때리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등가성이 확보된 거니까 네. 이번에 협상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는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네네. 이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는데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네. 나머지 잡음은 뭐 지금은 있을지 몰라도 금방 아마 사라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말쯤에 예정된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 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지금 꽤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 해법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우리가 또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든 거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해법을 정상회담에서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해법 줄기만 잘 마련하면 네. 그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네. 지소미아는 자동적으로 나중에 자동적인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나중에 시간이 좀 들여가지고 약간 천천히 운영 면에서는 지금 전혀 불편이 지금처럼 없도록 하고 네. 한 1년 또는 2년 이내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빨리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1+1+ 알파 강제징용 해법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까지 끌어들여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일 플러스 기업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저는 이제 그 문희상 의장님이 발표가 나고 나서 네. 피해자 단체에서 그 사죄가 먼저다 일본 기업들의 그래서 반박하고 나서는 이게 잘 살려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일본 측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약간 관심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좀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된 건 전혀 아니고.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한일 양국 기업하고 국민성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화이치재단에 남은 60억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네. 그 피해자들한테 보상하자.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들어갈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정부 기금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어떤 청와대가 이걸 부담을 지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게 되면 네. 상당히 안정적이고 제도적이거든요. 네. 청와대의 부담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기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피해자하고 원고단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사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돈이 제대로 모이는가의 문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금이 들어갈 때 위헌 논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고차 방정식인데 네. 일단은 이제 이걸 가지고 토론을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것 자체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이 강제징용 문제가 무슨 단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와 얽힌 또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히 풀릴 문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성공회대 우리 교수님, 양기호 교수님, 일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효님,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절자를 한 것이고 일본이 신의를 저버린 것이죠. 일본은 언론 플레이나 하고. 네. 3721번 쓰시는 분은 손 안 대고 코 풀면 옷에 묻습니다. 일본 쪽에 코가 많이 묻은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문자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 실질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양국은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나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아세안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의 우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방문해 단식 중단 촉구와 함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식 6일째에 접어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 자유와 민주화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일 국장급 대화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 하는지 보고 수출 규제를 풀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그 이유로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란 말도 일본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강경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의 발언을 통해 외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정의용 실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견강부회식 보도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일본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청와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경산성 간부는 한국 측 주장은 유감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신뢰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한국의 항의를 받고 일본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재반박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강도 높게 성토. 일본은 섬나라의 옹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표정 관리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먼저 김명현 수석 대변인.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다.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결정적인 덕이라고 주장. 결국 황교안 대표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단식이 결국 황교안 대표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단식이 결국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이 승자라고 주장하는데 청와대는 오히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일본이며 우리 외교가 판정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 다시 한국당 김명현 대변인. 국가 안보를 걱정해 주신 국민들의 승리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회의 승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한국당 입장.
참 또 과거를 돌이키게 만드네요. 네. 이게 무슨 드라마였죠? 마지막 승부였죠? 노래 제목대로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들으셨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함께 하신 노래예요. 예. 자, 3699번 쓰시던 분, 군국 회귀하려는 아베 정부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의제 등 역사 문제는 애시당초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퍼펙트 게임 발언 등 언론과 합세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뻔뻔스러운 작태입니다. 라고 규탄하셨습니다. 네. 이런 의견 많이 보내고 계세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우산이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당국의 최루탄을 이것으로 막아냈다. 그래서 이것혁명이라고 불렸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우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셨나요? 보겠습니다. 0376번 쓰시는 분, 노란 우산. 우산이라고만 하시면 될 텐데 노란 우산이라고 하셔서 오답이 됐습니다. 이진주님 정답 한우. 네. 한우로 막았다. 체루탄을. 예. 자, 정상일님 정답 우병우. 네. 3891번 쓰시는 분 우산 우비. 우비라는 말 왜 넣으셨을까? 네. 우산이라고만 하셔야 되는데. 네. 7476번 쓰시는 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정답 그 사람. 네. 자, 6033번 쓰시는 분 정답은 우산입니다. 최루탄에 맞서 시위하려면 방탄우산과 방탄장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마치셨고요. 6251번 쓰시는 분 토란. 네. 자, 그리고 박성수님 정답 해구산. 네. 자, 9911번 쓰시는 분 정답 우비. 김용민님 저희 남편 만날 힘들게 9501 버스에서 퇴근하면서 김용민 라이브 듣는데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9501 버스에서 퇴근하시는 우리 남편분 힘내십시오. 네, 좋은 아내분 두셨어요. 9816번 쓰시는 분 정답 우산. 한 번씩 운전할 때 김용민 라이브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운전자가 참여하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차 세우고 보내시면 될 텐데 뭐 그리 어려운 방법 같진 않아 보이는데. 네, 하여튼 마치셨고요. 8948번 쓰시는 분 우산. 누군가의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것도 또 얼마나 인간미가 넘칩니까? 네, 함께 비 맞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은 네, 극단적인 선택 누가 마음에 먹겠어요? 네. K76008413 이 계정 쓰시는 분 하늘의 비열이라 하는 것은 항성으로 수소 핵분열로 혼자 빛납니다. 행성 위성이 빛을 반사하는 건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이과가. 네. 잘나셨어요. 네. 예. 근데 정답 우산이라고 보내셨네요. 자, 우산 정답 보내주신 분들. 자, 정답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볼 시간입니다. 6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승미 씨.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폭설이 내렸던 강원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여파로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이고요. 진천나들목 부근에서 사고 났던 여파로 대소분기점을 지나면서 정체가 되는데요. 진천나들목까지 4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부천나들목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이 여파가 겹쳐서 서운 분기점에서 신월까지 더 속도 내기 어려워졌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바란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 10km로 정체가 늘었습니다. 이후로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서서울 요금소 부근과 또 일찍에서 금천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송산 마도 부근에서 시화대교 사이 10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아무래도 지소미아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4시 때 MBC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해서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004명을 조사한 건 천사. 그건 아닐 테고. 네. 예. 자,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토1 이틀 동안 유무선 RDD를 이용해서 유선 20%, 무선 80%의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성, 연령, 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해서, 그러니까 인구 비례죠? 네, 인구의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해서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응답률은 11.4%,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잘했다 70.7%, 잘못한 결정이다 17.5%.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직전에 네.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서 네.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지소미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은 종료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 답변이 거의 60% 이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종료를 했더라도 잘했다라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많았을 것이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언론 보도가 집중되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외교적 갈등이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불안한 정세 네. 이런 걸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심리, 그러니까 일종의 안도감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 물론 이제 지소미아가 완전히 연장된 게 아니고 일본과 수출 관리 정책을 가지고 이제 국장급 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네. 그 국장급 회담이 만약 성과 없이 끝난다면 또 예정대로 종료해야 된다 이런 답변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내지 연말까지 좀 유예된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여론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향후 협상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53%가 수출 규제를 일본이 풀지 않는다면 이건 지소미아 종료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41.5%였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어제 정의용 실장이 그간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 왜곡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전혀 합의된 내용이 아닌 다른 태도를 보였고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도 일본의 논조를 따라가는 그런 좀 기이한 그런 어떤 현상을 좀 보였는데 우리 언론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들어보니까요. 이게 팩트가 미국 쪽에서 계속 압박을 했죠. 사실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해라. 네. 우리 측에 압박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 때도 원칙을 고수하자. 20일부터 일본 측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협상하자. 자기들 규제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네. 이런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2달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되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약간 뭐 진정성이 담겨 있고 이쪽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협상에 응했던 거고 그러면서 조건부 유예 지켜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이 볼 때도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다. 끌려간 게 아니라 일본 측에서 협상을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우리가 이제 강경하게 나가니까 일본 측에서 끌려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주변부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냈던
어떤 굉장히 그 보기 드문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의견들도 있는데 네. 그 비판 의견의 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뭐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에 대고 흘리는 얘기를 받아서 네. 하는 비판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네네. 말이 앞서서는 안 되는데 결과로 보면 이제 국장급 회담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한데 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결기는 대단했고 네. 또 그게 국민적 불매운동과 맞물리면서 이른바 이제 반일 정서까지 이렇게 일으켜졌는데 이게 이제 후퇴할 때 너무 맥이 없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지소미아라는 게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기습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네. 그런 협정이었는데 기습적으로 맺어졌고 그게 과연 우리의 국익이나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맺어진 부실한 협정이기 때문에 네네. 차제에 이걸 종결시켜 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일본과 혹은 미국과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익이 아니었나. 근데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물론 외교라는 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도 일본이지만 미국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왔고 그 압력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갔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 관계도 이 시점에서 좀 여러 가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그런 시기에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일 수 없거든요. 이제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중진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호혜적이고 보다 평등한 그런 한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실은 여기 이제 그 방위비에 대한 그 여론조사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은 네네. 우리 국민들은 설사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있더라도 저런 부당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놀라운 결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외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할 거리를 이번 이 지소미아 이슈가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저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밀리지 않았다. 과거에는 일본과의 어떤 힘겨루기 하면 뭐 말로만 굉장히 세게 얘기했지 네. 실질적으로 국력 자체가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렸거든요. 이번에는 대등한 싸움을 했고 네. 우리가 원칙을 견제하면서 결국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었다. 이 점을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 통계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77.6%.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단해야 한다. 이건 20.3%에 불과했습니다. 자,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지금 뭐 한 해 6조 달라고 하는 이런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 83.2%.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미국 요구 수용해야 한다. 11.4%. 미군의 감축,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대해서 미국 필요에 의한 것이다. 감축해도 상관없다. 55.2%.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막아야 한다. 40.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참 주한미군을 뭐 신주단지처럼 여기던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MBC 조사 결과도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그런 조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투쟁. 공감하지 않는다 67.3. 공감한다 28.1.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황 대표 단식에 대해서 다수 국민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네.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 30에서 50%를 이야기한 비율이 38.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50%, 잘못하고 있다 46%로 이달 초 MBC 조사보다 지지 의견이 2.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3, 자유한국당 19.9, 바른미래당 4.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달 초보다도
11.6. 예,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주장한 정의당은 3.8%포인트 오른 11.6%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19.9, 정의당 11.6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지지율대로 의석수가 가야 됩니다. 지지율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은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정의당은 너무 적은 의석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 그 조사 결과 또 있는데 네네.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네네. 본회의 처리 기한 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48.4. 한국당 합의 전에는 처리가 불가하다. 한국당은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39.8로 나왔습니다. 네, 39.9. 네. 그 황교안 대표 이제 단식이 오늘 6일째 되셨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도 아마 다녀오셨던 모양인데 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지금 안 좋아서 이게 이제 자리에 누워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날도 춥고 오늘 저녁에 또 굉장히 추워진다지 않습니까? 한파주의보.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지소미아는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조건부 유예가 됐고 그리고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협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일방 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론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단식을 고집하시기보다는 단식 풀고 국회로 돌아와서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지난번에 뭐 총리도 가시고 오늘 여당 대표도 갔고 또 정동영 그 민주평화당 대표도 다녀오시고 아무래도 이게 심상정 대표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좀 만류를 하고 국회에 오셔가지고 대화하고 협상하자. 지지율도 10% 넘었는데 가시죠. 좀 아량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치 상황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사주기에서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보수 논객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발언이 아주 논기를 끌었습니다. 썩은 물을 못 버리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모처럼 바른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 이분도 상당히 이제 한국당 애정을 가지고 평소에 발언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담아서 지금 비판을 한 건데요. 그만큼 이대로는 한국당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총선에. 총선에서 뭔가 승리하려면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결국은 그 전에 김세연인가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비판의 내용 맥락 속으로 보면 비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럴 때냐. 당을 혁신하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통합에 나서야지. 지금 이렇게 단식할 때냐.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장외 그리고 삭발. 단식 이런 거 할 때마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좀 등한시하면서 시민운동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 진영이 볼 때도 좀 적절하지 않게 보여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중도층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비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저런 이제 쓴소리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의 의사결정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갈 때 아주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근데 우리 황 대표님은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 지도자로서 만들어가는 이미지가 뭐 단식 삭발 뭐 이런 거예요. 장애투쟁. 근데 이거는 길게 보면 사실은 보수 진영의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보수 진영의 정치 지도자도 그런 이미지로 본인의 이 리더십을 만든 적이 이런 없어요. 이런 건 정의당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정의당 민주노동당 시절의 이미지였어요. 요즘 정의당도 안 그래요. 그래서 저게 좀 일종의 이제 정무적인 그런 기획이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전국을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이분이 이제 뭐 그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응답 비중이 많이 나오는 분인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저런 이미지로 이 보수의 어떤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대안으로 이 본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저게 이제 돌파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돌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가 딱 갇혀버리는 거죠. 네. 그 두 정치 고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황교안 단식 이유, 이게 황교안 대표의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습니다. 단식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드러나기로는 지소미아 종료 반대,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거 반대. 근데 실제로 뭐 그런 명분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제 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내에서 사실은 황 대표 얼굴 가지고 총선을 돌파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황 대표가 너무 정치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리더십에. 그러면서 교체 여론, 비대위를 띄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보수 통합을 외쳤는데 유승민계가 좀 흔쾌하게 응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마찰들이 많이 생겼고 또 김세현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내 평지폭파가 일어났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보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런 돌파구의 일환으로 본인이 단식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선택을 하다 보면 어쨌든 당내 잡음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황 대표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고 단식 중에 누가 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작동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게 이제 당내용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만 어찌됐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한다는 것은 누가 됐든 굉장히 비장한 결단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결단을 그 당 안팎에 이제는 알릴 만큼 알렸다 생각하고 이대로 가면 이제 몸이 더 상하기 때문에 중단하시고 국회에 돌아와서 진짜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라. 네. 이게 만약에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50명 이상이 재판을 받게 생겼는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놓치고 지금 올라가 있는 원안이나 혹은 그 원안에 가깝게 4+1 즉 여야 4당 이 체제로 통과가 돼버리면은요 리더십의 위기는 그때 진짜 올 겁니다. 그거는 원내대표, 당대표 포함해서 때문에 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고려해서도 지금은 국회 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될 때지 저기서 단식하실 때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돌아와서 뾰족히 뭐 자신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원내대표가 다 알아서 하면은 될 일이기도 하고 사안이 지금 국회 입법 사항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전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죠. 당 대표와 협의하고 당 대표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원내 그 대표가요. 12월달에 교체될 수 있는 그래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7555번 쓰시는 분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요구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었죠. 예. 아주 거친 표현을 순화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저희는 것 같습니다. 단식할 땐 단식하고 협상할 때 협상했습니다. 그래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562번 쓰시는 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아닐까요? 에이 설마. 본인 건강? 그 체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8672번 쓰시는 분. 일본 언론은 일본답고 한국 언론은 일본답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 관련한 조사가 있었죠. 네.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면 안 뽑겠다는 의견이 47%, 뽑겠다는 의견이 42%로 나왔는데요. 주로 이제 한국당 지역구에서 교체 여론이 높다는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 한국당인 경우에는 교체하겠다 이게 50.1이 나왔고요.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할 경우 뽑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건데요. 뽑을 것이라는 응답은 40.4%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던 응답자의 경우에는 유지가
현역을 뽑겠다. 이게 46.6, 교체 44.3으로 주로 이제 한국당 지역구에서 교체 여론이 높다.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19일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5%,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조사는 95%, 이미 전화 걸기로 진행됐고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네요. 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